불구하고 일본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크게 고민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보라매 시제기 제작 발표.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기존의 유명 전투기인 미 해군 FA-18과 프랑스 라팔보다 우수하고 앞으로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완전 스텔스인 F-35보다 우수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타이에서 야심차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일본, 일반 전투기는 물론이고 그 나라들의 스텔스기들보다도 뛰어나서 남의 것도 아니고 무려 자체 개발 전투기로 동북아 최강급이 될 것인데, 그런데 일본 미디어에서는 한국발 언론 기사를 빼고는 기사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의 유력 시사주간지에 레이와의 제로세는 불가능? 순수 국산 전투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그 복잡한 심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에 비해 개발에 착수하는 전투기의 예산으로 200억 엔을 요청했고, 내년 예산이 결정되는 12월에는 차세대 전투기를 순수 국산으로 할지 국제 공동 개발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워 공동 개발이 될 것이라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베 내각이 조금씩 얘기가 있던 F-35 전투기의 추가 구매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공군 전력은 강화되는 건데,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난데없이 F-35가 끼어든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아베 내각은 기존의 F-35 42대 도입에서 추가 구매해서 147대로 하고, 이 F-35를 F-15 전투기 중 구형 99기와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퇴역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F-15를 강제 퇴역시키고 F-35를 추가 구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이 아메리카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고,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도입을 의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이지스 어시오까지 합치면 우리 돈 22조 원이나 되는 미국산 무기를 마구 사버린 격입니다. 또 미국 정부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완성품 수입이라는 문구까지 넣어서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한화 2조 원의 국비를 투입해 건설한 F-35 조립 라인은 완전히 중지되어 버린 건 덤입니다. 신문은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추적합니다. 항공기 생산을 하지 않게 되면 항공기 제조 기술은 끊어진다. 현재 일본이 추진하던 여객기 개발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전후 연합군 사령부 GHQ가 일본의 항공기 개발을 금지한 것과 해금된 이후에도 일본이 여객기 개발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F-35 추가 도입은 일본 국내 전투기 제조 기술을 소멸시키고 항공기 전반 기술을 모두 상실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며, 여기에 조바심이 난 일본 방위성은 자체 개발일지 타국과 공동 개발일지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전투기 개발 비용 예산을 일단 상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일본 유일의 전투기 생산 가능 업체는 미쓰비시 중공업이고, 엔진 제조업체 IHI는 추력 15톤의 전투기에 충분한 엔진은 개발했지만 이런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하는 것으로는 전투기를 만들 수 없고, 소프트웨어, 무기 시스템은 실전 경험이 있는 국가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고 평합니다. 그런 점을 방위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에서 최초의 스텔스기인 F-22의 기체에 F-35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전투기를 제안했었고, 항공자위대는 F-22를 차기 전투기로 갈망했었지만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 의회가 수출 금지를 결의해서 부득이하게 도입한 것이 F-35였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방위성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제안에 솔깃했었는데, 제시한 가격이 무려 대당 우리 돈 2,500억으로 기존 F-35 1,200억에 비해 너무 비싸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본과 미국이 F-2 전투기를 개발할 때 미국이 약속한 비행 제어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아서 일본의 개발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었고, 반대로 일본의 탄소복합 기술은 미국으로 흘러가 F-22와 F-35에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미국과의 거래는 미국의 무기 판매 방식인 대외 군사 판매, 즉 FMS의 위험을 내포한다고 전합니다. 이 FMS는 첫째, 계약 가격과 낚이는 예상일 뿐이며 미국 정부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둘째, 대금은 선불이며, 셋째,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완전히 미국에만 유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전투기는 아니었지만 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경우 당초 3기에 510억엔에 계약했지만 나중에 119억엔 높은 629억엔에 가격이 인상되어 완전히 바가지를 썼고, 예상 가격에서 15% 상승하면 재검토, 25% 상승하면 구매 중단한다는 방위성의 규칙이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베 수상의 의향에 따라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일도 말합니다. 또 방위성 간부는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경우에도 개발 분담 비율을 놓고 미국 정부가 나중에 미국 측의 비율을 높이고 일본 측의 비율은 줄이는 등 엉뚱한 요청을 해도 미국 무기 판매 규칙에 따라 계약 위반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채 미 정부의 요구에 따라 1조 5천억 원 이상 취득 비용을 선물한 이지스 어슈어 같은 예도 전합니다. 현재 이지스 어슈어는 예전 우리의 사드처럼 지역 주민들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순수 일본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틀림없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일본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본 방위성은 불합리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미국과의 공동 개발을 하든지, 개발 실패를 하면 실전 투입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지연될 수 있는 순수 일본 자체 개발을 하든지 양자 태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얼마 전 일부 국내 언론은 미국 F-35 기술 일본에만 주겠다, 일본에만 유례없는 파격 조치, 한국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라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인용했다는 일본 언론에서는 해당 기사를 찾을 수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인용 기사를 못 찾았다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만약 그런 기사가 있었거나 그런 말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미국이 핵심 기술을 일본에게 남긴다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일본 우파 진영에서도 동일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F-2 전투기 개발 시 일본은 자체 개발을 원했지만 기술 부족으로 불가능, F-15급을 원했지만 미국이 예상 비용을 계속 올리는 천문학적 호구 만들기로 할 수 없이 F-16을 개조하여 미국과 공동 개발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은 F-16 소스 코드를 일본에 주는 건 제한하고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모든 기술을 넘긴다는 특별 성명까지 내고 진행하는데, 이마저도 미국 의회에서 엔진 기술은 주면 안 된다고 조건부 의결해 준 것을 부시도 양심은 있는지 거부권까지 써줘서 그나마 일본 IHI 중공업이 엔진 소스 조금 얻고 해서 라이선스로 엔진 기술을 얻은 것이 유일한 소득입니다. 미국이 주기로 한 것 중에 핵심인 비행 제어 기술은 나중에 미국이 말을 바꾸고 안 줘서 일본은 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겨우겨우 만들어낸 것이 F-2입니다. 그런데 아베는 작년 말에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계속 얘기가 나오던 F-35 100여 대를 확정하면서 논란이 되는 두 개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F-15 99대를 개조해서 계속 쓰자, 일부만 F-35로 바꾸자 말이 많았는데, 개조하면 쓸만한 F-15 99대를 그냥 퇴역시켜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나마 미쓰비시에서 하청 조립 생산하던 것을 완성품 수입으로 바꿔버려서 2019년 이후에는 일본의 전투기 조립은 없어져 버려 기술 획득 기회조차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미국에게 기술은 못 얻고 비싸기만 한 조립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인데, 그 내막은 도입 중인 F-35는 일본 조립 2년차부터는 엔진과 레이더 부품에 일본 기업이 하청으로 참여하기로 했는데, 최근 밝혀진 바로는 이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 내 조립 생산이 대당 1651억으로 그냥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완제품 수입 대당 1089억보다 비용은 급격히 올라가지만 자국이 만든 부품을 넣고 개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일본 조립을 선택한 것인데, 결과는 미쓰비시에서 F-35 조립 생산은 일본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프라모델 조립과 비슷한 실정인 것입니다. 애초에 약속과 달리 일본 부품 개발 등을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완성품 검수에 일본인은 참여도 못했던 것입니다. 또 그동안 일본 조립기체에서만 유독 결함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일본 F-35 추락사고까지 터진 것으로 일본이 F-35 조립으로 얻은 기술은 없는 것 아니냐는 물증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함을 금치 못하는 이 지점에서 시사멘터리가 볼 때 아베는 미국의 부품 사용 등 약속 이행을 해달라 항의해서 개선하려는 것보다 완제품 100대를 더 사주는 것으로 베팅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미국 다음으로 F-35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나라, 즉 초우량 고객이 되면서 일본은 미국의 F-35의 오피셜 파트너 주의를 요구합니다. 오피셜 파트너는 당연히 미국이 중심이고 그 다음이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터키, 덴마크 등 개발 사업 시작부터 돈을 투자하고 참여한 나라들입니다. 만약 일본이 오피셜 파트너가 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돼. 일본을 뒤늦게 끼워주면 기존의 파트너들에게서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는 많아 보입니다. 이 건은 아베가 미쳐서 100대 받고 200대 더 뭐 이러면 또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파트너십 창안은 거부된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도 이 상황을 알고 있지만 자체 제작으로 가다가 예상보다 지연되면 그게 몇 개월 정도가 아니라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경쟁국가의 세대 차이에 의한 전력 공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경하는 공동 개발이라도 해야 되는데 미국한테는 천문학적 금액을 바치고 나중에는 하나도 기술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계속 있었으니 일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은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절대 주지 않는 것입니다. KF-X 개발 시 레이더 기술, 스텔스 기술은 미국이 주기로 했다가 안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애초부터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완전히 핵심이어서 미국이 파트너 국가들이나 미국의 핵심 동맹 5개의 눈에도 안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린 이런 배경에서 한국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일단 자체 기술로 KF-X 시제기 제작 단계까지 온 것이고 일본은 내년 예산 예비로 올려놓고 어떻게 할지 결정도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체 개발은 어렵다는 게 중론인 분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 자세히 보면 아베의 선택이 현실적으로